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헐리우드의 1960년대와 1970년대 뉴 아메리칸 시네마, 뉴 블록버스터 시네마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1960년대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거의 스타였던 배우와 그 대역, 두 남자가 헐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을 그리는데요. 그 당시 헐리우드는 유럽 누벨바그의 등장으로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중심으로 창궐한 히피 문화 역시 1960년대 헐리우드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요. 히피 문화는 기성의 제도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생겨났습니다.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된 문화로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1960년대는 히피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과 여성해방운동 등 미국 전역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형국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더욱 커져가는 영화산업 속에서도 돈을 쫓으며 변화의 바람을 외면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영화산업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뉴욕의 젊은 영화 감독들은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룹을 만들어 지금의 영화산업에 대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당시 영화산업을 비판한 이 성명서를 발표한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룹은 기존의 사회적 미적 가치의 조롱, 그리고 내용과 형식을 극단적으로 언급하는 등 매우 전위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기존 상업영화의 주제와 기교를 거부하고 소형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내러티브 극영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아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을 선보인 존 카사베츠, 미국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거장인 요나스 메카스, 빛의 실험에 몰두했던 스탠 브레키지, 추상 영화를 만들었던 앤디 워홀 등이 있었습니다.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영향은 헐리우드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뉴 헐리우드 시네마 혹은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67년 확장되어 만들어진 이 영화사조는 아서펜 감독님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와 마이크 니콜스 감독님의 졸업으로 서막을 알립니다. 그리고 1969년 헐리우드에서는 샘 페킨파 감독님의 와일드 번치, 데니스 호퍼 감독님의 이지라이더, 조지 로이 힐 감독님의 내일을 향해 쏴라 등 전례가 없던 영화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인하여 이제까지 B급 영화 취급을 받았던 SF 장르 영화가 재발견되기도 합니다. 뉴 헐리우드 시네마의 작품은 미국 영화가 등급제를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미국 영화는 프로덕션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제작사에서 찍으면 안 될 영화, 다뤄서는 안 될 소재 등을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졸업 등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로덕션 코드가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존 영화 산업을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만든 영화들이 프로덕션 코드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에 미국 영화협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등급제를 만들어 영화들을 관리하였습니다. G, M, R, X 등 등급을 나눈 겁니다. 이후 등급은 더욱 세분화됩니다. 1960년대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영향을 이어받은 1970년 헐리우드는 젊은 감독들의 출연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우디 앨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등 젊은 감독들은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영화 산업을 향한 반항심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감독들은 상업 영화의 중심지인 헐리우드에서 작가주의 감독이 되어 예술적, 기술적으로 헐리우드의 영향력을 다시 전 세계로 넓히는 변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을 영화 악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 영화 악동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은 이윤과 예술의 균형에서 이윤 극대화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두었습니다. 상업주의의 전면 부상이었습니다. 기존의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가지고 있던 자유중심의 반응이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 석유파동, 베트남전 패배를 겪으면서 쇠퇴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사조는 단순 서사, 강력한 스펙터클, 그리고 대규모 제작비,
와이드 릴리즈의 배급 방식 등으로 작가 영화의 특징들을 지웁니다. 그리고 수명주기 전체에 마케팅을 도입, 강화합니다. 그리고 조스의 포스터처럼 영화를 하나의 이미지로 위협적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관객의 눈을 호강시키게 하는 강력한 스펙터클을 동원하여 서사의 논쟁을 스펙터클로 종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로 타 영화를 제압합니다. 전국 혹은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소비자가 수요하는 제품의 또 다른 아이템인 겁니다. 결국 뉴 헐리우드 영화는 알프레도 히치콕 등 작가주의 영화 대신 관객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포, 티네이저, SF물 등의 B급 장르 영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 뒤 현대에 이르면서 블록버스터 영화는 기존의 예술적, 서사적인 단점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헐리우드의 1960년대부터 뉴 블록버스터 시네마까지 헐리우드의 영화 사조를 끝마쳤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헐리우드의 현재까지 약 100년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두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